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김덕수의 민법 스킬 덕수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드립시다. 네. 오늘은 무슨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점유취득쇼. 점유 취득. 네, 점유취득쇼. 아따 진짜 이거 들어본지 진짜. 쟁점은 많지만 일단 두 가지만 두 가지. 두 개만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답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두 가지만 할 만해. 두 가지. 일단 부동산 점유취득쇼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 완성이 나오면 등기를 해야만 취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해. 간단한 논리인데 형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꽈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제 그래서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아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 당시의 점유자랑 그 사람이 시효 완성자,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들 둘 사이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를 가장 많이 물어봐. 소유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자 변동이 생긴 사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항상 누구를 상대로라는 말을 딱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렇게 넘어갔다면 시효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 무조건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이겠네.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새 어떤 질문이 나오든 누구를 상대로 시효 주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상대가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하면 돼.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그럼 사건은 딱 두 종류야.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사건, 완성된 이후에 바뀐 사건.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오로지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완성된 것만 나와. 완성 안 됐으면 나올 일이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명심할 건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된 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럼 완성이 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냐를 물어봐. 그럼 누구?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럼 사건이 딱 두 종류야.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지. 마찬가지로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하는 거야. 그러네. 그럼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한테 주장 못 하는 거야.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 못 한다고. 꼭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주장해야 된다. 그것만 적용하면 된다. 채권 관계고. 그러니까 객관식은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하나 딱 기억하고 그 공식으로 모든 걸 똑같이 풀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한다. 그렇지.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그 다음이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야. 그럼 원래 채권은 10년 내 행사해야지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그런데 우리 판례가 시효 완성자가 완성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잖아. 근데 등기해달라는 말은 안 했어. 그래도 점유를 계속하는 걸 권리행사하는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뒤집어. 그럼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어. 그럼 점유를 그만뒀지.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케이. 문제는 소멸시효 진행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시효 완성자가 완성된 이후에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느냐를 물어봐요. 자주 나와. 한참 뒤에 소멸할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야. 채권 소멸 기간처럼. 10년간 행사를 안 해야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즉시 소멸한다 해서 틀리게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 나온다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를 안 해야만 소멸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즉시 소멸한다고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두 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아, 앞에 그 필요비 유효비는 죽겠더만. 그거는 굉장히 많아. 그럼 점유취득시효는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중요한- 최우선하라는 거지. 첫째.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거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상대방이 딱 그 채무자 한 명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사람이 누구냐?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항상 그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문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딱 떨어져. 그리고 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했다. 그렇다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된다. 아.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를 해보자. 됐어. 2번. 자, 2번. 문제가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네, 옳은 거. 옳은 거. 그러면 4번하고 5번만 해봐. 4번 뭔가? 일단 뒤를 봤더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 자, 이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고 등기 청구권만 취득한 거. 그렇지. 등기를 해야 취득한 거야. 등기를 채야 취득하지. 이 부동산이 미등기든 등기됐든 등기를 해야만 돼. 그렇지. 그럼 등기돼 있는 부동산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 이건 미등기 부동산이잖아. 이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오케이.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이 질문은 즉시 여기가 틀렸지. 즉시니까 틀렸지. 자,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그 원칙상 등기 명의는 왜 이제 복잡해지네. 뒤부터 봅시다. 야, 물어본 거.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장. 그거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었잖아.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소유자. 아닌지를 하라 그랬잖아.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야. 그럼 그 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무효니까. 그래. 그럼 상대방 될 수 있어. 옳은 질문이네. 그래. 그래서 5번 답이야. 그래. 그러니까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딱 하나만 하는 거야. 완성 당시 당시에 소유자인지 소유자. 아닌지. 근데 지금 네가 한 것처럼 완성 당 소유권 등기가 무효면 그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길어. 그러니까 민법이 대부분 이런 문장들이 길어.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다 읽어버리시면 못 푸는 거야, 수험생이. 그러니까 민법은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뭘 물었는지를 항상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따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길을 먼저 봤어. 그렇지, 그렇게.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민법은.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리할 생각들을 항상 해야 돼. 그게 딱 습관이 된 사람들은 민법이 제일 쉬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일 쉽게 하겠어. 100명 수험생 중에 50명 정도 돼. 끝까지 가면. 그렇게 많아? 끝까지 가면. 나머지 50%는 그 해 안 될 때가 많아. 그 왜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객관식의 가장 기본은 뭘 물었는지를 정확한 정리를 해야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외운 지식을 적용할 거 아니야. 근데 뭘 물었는지도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읽고 해석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 문제 모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이게.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봐야 뭘 논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최소한 뭘 물어봤는지는 정리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어메. 이 사례가 길어 보여. 모든 국가고시의 가장 모델 사례야. 취득시효 사례가. 그럼 이 사례들은 대부분 딱 보면 20년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 20년 딱 들어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20년 딱 보자마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을이지. 을은 갑소유지. 그럼 갑이 상대방 요렇게 화살표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을이 갑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된 사건이구나. 그리고 요것만 보고 푸는 거야. 완성당 소유자가 지금 갑으로 출발했잖아. 그럼 을, 갑, 화살표 딱 하고 틀린 거 고르내잖아. 그럼 이제 1번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자, 을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기권 청구 이렇게 나오네.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 점유 상실 바로가 아니라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이 문제는 틀린 답은 쉽게 나왔어. 이건 1번이 이제 답이 쉽게 나온 문제고 이 나머지 네 문장 있잖아.
이 문장들이 하나씩 변형돼 가지고 각종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거야. 중요한 질문들. 그럼 이 네 가지 문장들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느냐. 완성 당시 소유자를 적용해서 해결하는 지문들이야. 이것만 연습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다 맞을 수 있어. 오케이. 해봐야지 이건. 자,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 등기. 아, 그러면 일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해야지. 그렇지. 갑에게.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음에 내가 아는 건 갑이. 아, 그러니까 이게 봐. 대항이라는 게 주장이란 뜻이거든. 지금 위에다 정리해놨잖아. 지금 이 사례는 을은 갑한테만 주장할 그러니까, 수 있는 사례잖아. 예, 그럼 대항할 병한테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왜? 이 병은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병한테는 주장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가는 거야. 오케이. 당황했어. 자, 3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 또네.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 등기가를 해준 후 갑이 다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왜 이런 행동을? 이런 경우는 갑병 간의 매매로 이전했었잖아. 그래서 병이 소유가 됐었지. 근데 둘의 매매가 취소나 해제됐다는 그래서 다시 뜻이야. 돌아왔다는 그렇지. 거야? 소유권이 회복된 거야. 아무튼 내가 아는 건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 그래.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옳은지 뭐. 근데 이거만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어? 을은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 말을 계속 꼬아놨지만 결국 그렇지.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주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출제자들은 완성형 문장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장들 있지. 이건 당연히 그냥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왜? 을이 완성은 됐지만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중이라야 소유자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 읽어도 되는 문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해결할 때는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냐고 쭉 물어보면 정리를 그 물어본 그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찾아서 정리하는 거야. 자, 4번 해봐. 4번. 자, 똑같이 등기 경로를 빼고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 다시 20년 넘게 점유한 경우 을은 병에게 그렇지. 이 경우에도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게 잘하네.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 이걸 재취득 시효다 그래. 아, 재치. 그러니까 봐. 20년 됐었지. 근데 병한테 팔았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병이 소유자일 때 또 20년이 또 된 거야. 그럼 병이 완성 당시 소유자잖아. 이건 40년이 넘게 점유가 된 거야. 이걸 재취득 시효. 2차 취득 시효.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등기하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을도 자기 땅인 줄 알고 40여 년을 점유했던 거야. 아, 그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생각하니까 시험 문제 못 풀어, 사실은. 그러니까 오로지 딱 하나. 완성 당시 소유자만 적용하는 거야. 알았어. 5번. 갑이 취득 시효 진행 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약이야. 아, 만약. 민법 사례에 이게 많아. 왜? 위에는 갑이 소유자일 때 완성된 걸 냈잖아. 근데 이것과 다르게 가정을 하고 싶잖아. 그러네. 그럴 때 만약 해가지고 따로 가정을 하는 따로 거야. 이제. 그럼 이건 따로 정리해야 된다. 아, 그러네. 만약 가정 만약 갑이 취득 시효 진행 중에 토지를 병에게 양도이고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될 때는 병이지. 그렇지. 병이지. 그러니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네. 그래. 아. 봐. 여기서 지금 네 문장 전부 다 뭐 완성 전에 바뀌었다, 완성 후에 바뀌었다, 완성 후에 바뀌었다가 다시 회복됐다, 완성된 이후에 바뀌었다가 그 사람이 소유자일 때 또 완성됐다. 난리를 치지. 근데 적용할 공식은 딱 하나잖아.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럼 다 처리되는 거야. 오케이. 완성 당시 소유자만 하는 거야. 완성 당시 소유자. 자, 4번. 4번은 3번하고 4번 하면 돼. 자, 봅시다.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 소유권 또 틀렸네. 즉시가 아니라 뭐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소멸시효가 거야. 진행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답으로 안 나와. 즉시 소멸하냐 이렇게 나온 거야. 무조건 틀렸다. 그렇지. 이러면 되지. 앞에서 나왔었잖아. 똑같이 자주 나와 이게. 자, 4번.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등기 전이지 항상 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자,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아니지. 그러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냐 아니냐 하면 돼.
우리가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완성 후 제3자 제3자. 이전 등기. 그럼 얘는 완성된 이후의 사람이잖아. 그럼 얘는 상대방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떨어지네. 그러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지를 표시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읽고 생각하면 실수하니까. 자, 이것도 질문 3개. 앞에서 문제 연습한 거 있잖아. 그것처럼 해보는 거야. 여기서도 봐. 20년. 20년 후에 뛰지. 완성이. 그럼 봐. 20년 됐으니까 갑소유지. 을이지. 이렇게 화살표하고 푸는 거야. 이렇게. 을이 지금 점유 취득했으니까 을이 갑소유에게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앞에 문제랑 다르게 병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시효가 완성됐지. 근데 등기 전에 항상 등기 전이니까 이전될 거 아니야. 병에게 매도되고 등기됐대잖아.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일 거 아니야. 그럼 을은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야 시험 지문에. 야 옳은 거 고르래. 그럼 2, 3, 4분만 해봐. 2번. 자, 을은 점유 취득자지. 을은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정리하는 방식 가르쳐줬잖아. 갑소유 을 20년이니까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라고. 그리고 병한테 매도되고 등기됐잖아. 그럼 여기 그려졌잖아.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 갑한테. 그럼 병한테는? 할 수 없지. 그래. 이렇게 해놨잖아. 을이 갑한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된다는 거야. 화살표를? 그러면 2번은 병 나왔잖아. 병은 완성된 이후의 소유자잖아. 그럼 을은 갑한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럼 2번은 바로 틀린 거 처리되잖아. 오케이. 임제도 옳은 거 고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3번은?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병에게 청구해야지.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온 거야. 근데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구만.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돼. 간단하네. 그래. 완성 당시 소유자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완성 당시 소유자. 4번. 어떤 소유로 갑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상관없이 지금 갑에게 여기서 그려져 있잖아. 그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야. 아, 4번이 문제 다 똑같잖아. 이 문제들이.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결국 논점은 시효 취득 완성 당시 당시에- 소유자.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는 어떻게 알아? 써 있잖아. 써 있죠. 지문에 다 써 있다니까. 갑소유. 음. 갑소유. 대부분 갑소유네. 가끔 을갑 이렇게 바꿀 때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 갑소유, 을, 시효, 완성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그날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푸는 방식을 외워서 가야 되는 거야, 시험을. 이걸 학생들이 잘 몰라. 아니 그게 중요하지.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문제를 안 외워, 중개사 수험생들은. 문제를 함께 해야지.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외워서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 취득시험 문제가 나오면 20년 딱 보이면 갑소유 을이면 을에서 이렇게. 그래 화살표 딱 하고 정리해놓고 푸는 거야. 알겠어. 20년 나오면 갑소유 을이면 이렇게. 자, 마지막. 아, 또 있어? 그 야. 쉬운 거니까. 2번. 자, 2번 지문은 이거 이제 작년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2번 문장이 쉬운 지문이야. 근데 4번 문장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 시험에. 그래서 4번을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2번하고 4번만 보면 돼. 2번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나오잖아. 집합 건물을 아파트라고 읽으면 돼. 공용 부분은 공용으로 쓰이는 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러면 아파트 복도 계단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온 거야. 답은 쉬웠다는 거지. 네, 옳은 거. 아니 아파트 남의 아파트 복도 계단을 어떻게 시효 취득을 하냐고. 그래서 이건 답이 쉽게 나온 거고 이 4번 문장이 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을 해보라는 거야. 해볼게. 등기하지 않은 시의 완성자 항상 뭐 똑같은 그렇지. 소리고. 자,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에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물어본 게 아,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질문이 다 똑같잖아. 누구한테? 완성 당시의 소유자. 본등기를 마친 자한테라고 이걸 물어봤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본등기했어? 시효 완성 후에. 그럼 얘는 아. 완성 후의 소유자잖아. 그러네. 그럼 주장할 수 있어. 그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문장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뭔 상황이지 생각을 하려고 봐. 하니까 생각이 안 나고. 중개사 수험생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게 뭐냐.
제목이 점유취득시효잖아. 근데 지금 질문이 번등기를 마친 자한테 시완성 주장할 수 있느냐를 물었잖아. 그럼 이 번등기를 마친 사람이 완성 전인지 완성 후인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완성 당시 소유자냐만 하면 완성 되니까. 당시의 소유자니만. 근데 이 사람은 완성된 후에 후에 번등기를 했잖아. 번등기를 했다. 그럼 얘는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잖아. 그렇지. 그럼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딱 봐도 말을 많네.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든지 간에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 물었는지를 정리하고 물어본 거에 답을 할 공식, 외운 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다수의 이 방식이 몸에 안 익은 수험생들은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 읽어. 그냥 너처럼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다 읽으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읽어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민법은 제목이 붙어 있다고. 네. 그럼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목을 딱 보고 내가 외운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 점유취득시효는 완성 당시 완성 소유자를 당시의 상대로만 소유자.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그럼 4번의 질문이 얘를 상대로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인지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번등기 후에 완성된 후에 번등기 되잖아. 그럼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럼 얘한테는 주장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다이씨? 됐습니까? 예. 아, 이건 좀 할만했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반성이란다, 지금. 반버 열심히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